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런 식으로 가짜 붙은 것들은 엄청 낯설고 좀 무섭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사실 이런 등기를 만날 일이 잘 없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내가 이런 가등기를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가등기가 된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가등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미리 잡아 놓는다 이 얘기죠. 계약일과 물권 변동일 사이에 기간이 길거나 권리 침해 위험이 있을 때 활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매도인이 막 양도세 때문에 1년을 마저 채워야 된다 하면서 1년 뒤로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갈 것을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또 다른 뭐 이중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또 권리 침해하는 그런 이제 권리가 설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런 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가등기입니다. 어떻게 활용할까 한번 볼까요? 가등기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나중에 청구할 건데 미리 순서를 잡아놓는 그런 가등기를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 담보 가등기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런 등기는 이제 누구한테 이제 대여금을 돈을 빌린 거죠. 돈 빌린 건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네가 만약에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이 아파트로 대물 받겠다. 대신 받겠다. 물건으로. 그 대신 뭐 그 차액은 서로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네가 못 갚으면 이 집을 나를 다오 하는 것이 바로 이 담보 가등기죠. 이렇게. 담보 가등기는 성격은 저당권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경매가 실행 이 집이 다른 담보 때문에 경매가 실행이 된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성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그럼 청구권 보존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정확하게 그러면 본등기 완료 시 내가 1년 뒤에 본등기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1년 뒤에 본등기를 한다면 그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어요. 가등기가 줄을 미리 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놀이동산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엄마가 줄이 막 이렇게 길면 엄마가 줄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에서 좀 앉았다가 다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제 가등기인 거죠. 내가 그렇게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 처분의 등기 등이 이렇게 생길지라도 그 중간 처분의 등기는 효력이 없어지거나 순위가 내 본등기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을순이라는 사람이 김갑돌이라는 사람하고 2018년 5월 2일 날 매매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줬어요. 2018년에 가등기를 해주고 이제 이 사람 좀 안심하고 있었더니 언제 이 사람이 이을순 씨가 홍길동 씨한테 2019년 8월 4일에 매매를 해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매매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뭐 알았든 몰랐든 자기는 이 김갑돌 씨는 2020년 2월 1일에 매매를 완성하고 잔금을 다 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가등기에 기해서. 이렇게 본등기가 되면 이미 했던 2019년에 미리 했던 거라도 1년 전에 거의 반년 전에 했었잖아요. 미리 했던 등기라도 이 등기는 자동으로 직권 말소됩니다. 이 등기소에서 이 등기를 해주면서 이걸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등기는 2번, 요 3번, 4번 이런 순서로 등기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2020년 2월 3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서 이 소유권 이전이 3번 부기등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4번은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 가등기의 효력이 이렇게 큰 거죠. 내가 순서를 맡아놓으니까 중간에 네가 집을 팔거나 뭐를 하거나 아무 상관없다.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내가 본등기를 하면 이렇게 가등기는 효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했다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이 2018년으로 소급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은 그냥 2020년부터 된 게 맞지만 요 중간에 있는 다른 등기들의 효력을 없게 하는 그런 이제 효력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가등기를 활용하게 됐다. 그럼 어떤 절차로 실행을 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협조를 해주면 쉽죠. 간단하게 서로 서류 내서 바로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나는 가등기까지는 못 해주겠다. 찝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 원인이 해제됐어요. 중간에 뭐 매매 계약이 서로 해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말소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명예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에 그냥 가등기만 해준 태로 그냥 두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가등기 명의인이나 권리자를 찾을 수가 없다. 서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등기를 활용할 때 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뭐 잔금이나 이런 물권 변동일 사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안하다 하면 이 가등기를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가등기 된 집을 내가 매수하게 됐다. 집이 너무 탐이 나서 되도록이면 이런 등기나 이런 물건은 안 사는 게 좋으시지만 집이 너무 탐이 나서 이 집을 사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매도인이 뭐 언제까지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팔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다가 가등기를 언제까지 말소해 주는 조건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가등기가 그때까지 말소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확실하게 적으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감사합니다.